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17조 예방규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방규정은 워낙 우리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조항대로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재 예방과 화재 등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해 예방규정을 미리 정한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후로 바꿀 수 있어요.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대부분 다 시도지사죠. 그죠? 위험물법은 시도지사에게 우리가 예방규정이라는 걸 제출을 한대요. 자, 근데 변경시에도 똑같아. 변경시에도 똑같이 이제 제출을 해줘야 된다. 자, 시도지사는 제출한 예방규정이 예방규정이 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화재 예방이나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반려나 변경하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시도지사 입장에서 예방규정을 받았지만. 세 번째,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에 대해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라 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죠? 이게 새로 생겼어요, 여러분들.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관계인과 종업원이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죠? 본서나 이런 걸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본서간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리고 청장이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게 시도지사로 바뀌면 어떻게 보면 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방규정을 정하는 사람이 시도지사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방규정이라는 걸 정해놓는 제조소 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제조소 등이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 그래서 그 대통령령에 갔을 때 예방규정에 대한 제조소 등 나와 있죠. 그죠? 요거 꼭 암기. 무조건 암기. 아셨습니까? 그래서 10배, 100배, 150배, 200배. 처음에 10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제곱 가고 50배씩 늘어나는 거죠. 10백, 150, 200.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조소 들어간다 그랬고, 원래 여기에 이제 일반 취급소도 들어가죠. 그래서 10제취라고 했습니다. 10제취. 그리고 외내 탱. 근데 이 탱이 여기 외 쪽에 2배, 옥외 저장소에 2배, 그래서 200배. 맞나요? 옥내 탱크 저장소라는 건 없어요. 옥내 탱크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안반 탱크 있죠. 안반 탱크 저장소 있고 이송 취급소 암이 들어가 있었어요. 맞나요? 됐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봤을 때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딱 여기까지 뭐 워낙 예상할 수 있는 포인트고 요 다만 기준이죠. 다만 보시면 사류 위험물만을 50배 이하로 지정하는 일반 취급소. 자, 사류입니다. 사류. 사류인데 50배 이하로 있는 일반 취급소래요. 맞나요? 근데 특수인화물 제외 일석유류나 알코올류는 50배가 아니고 10배로 한대요. 10배로. 그래서 이 50배 이하인 것 중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제외입니다. 제외. 제외 기준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50배 이하의 일반 취급소인데 사류 위험물만 있을 때. 근데 특수인화물은 제외고 그리고 일석유류나 또는 알코올류는 이게 50배가 아니고 몇 배래요? 10배로 한대. 그럼 다음 어느 하나에 2개 다 해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요 중에 하나. 그래서 보일러 버너. 그죠? 그리고 일반 취급소. 요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에 옮겨 담거나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맞나요? 요거 제외되는 것도 한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예방규정에 대한 내용도 법에 가보면 들어가 있어요. 이게 12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안 보겠습니다. 아셨죠? 12가지 정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면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밑으로 가면 정기 점검과 정기 검사가 있는데요. 그죠? 18조죠, 18조. 근데 18조에 가보면 예방규정 말고도 정기점검, 정기검사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검사보단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검사보단 점검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기점검은 관계인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 기준에 제대로 적합한지, 그죠?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기 점검을 하면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주래. 며칠이요? 30일.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줘라. 정기 점검이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 가운데 50만 리터 이상의 오개 탱크 저장소의 관계인은 본서로부터 정기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는 거야. 보세요. 정기 점검은 기본적으로 일단 받고 밑에 가보면 대상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50만 리터 이상의 오개 탱크 저장소는 본서로부터 추가적으로 정기 검사라는 걸 또 받는 거야. 정기 검사. 그럼 이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 곳은 요런데 50만 리터 이상. 그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 점검이 뭐고 정기 검사가 뭔지 두 가지 좀 구분을 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기 점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됐나요? 자, 그럼 정기 점검의 대상은 대통령령에 가면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꼭 암기를 하시는데 관계인은 제조소 등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를 해줘야 된다. 자, 몇 회 한다고 여러분들? 연 1회. 연 1회 합니다.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의 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나 위험물을 운송하는 위험물 운송자, 이동탱크 저장소의 하나함이라고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실시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고요. 좀 보시고 자, 뭐를 꼭 보셔라. 요거 정기점검 대상. 그럼 아까 얘기했던 예방규정 대상. 그럼 아까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 있었죠?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50배, 100배죠, 100배. 150배, 200배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예방규정 대상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를 더하는 거죠. 지하 탱크와 이동 탱크 추가. 그럼 제가 어디에도 정기점검이라던가 또는 이제 예방규정에 어디에도 얘는 없다. 그죠? 옥내 탱크 저장소는 없다. 됐나요?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들, 자, 이건 따로 보셔야 돼. 이것도 탱크죠.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인데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됐나요? 지상 노출 아닙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제조소, 주유 취급소 또는 일반 취급소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제조소, 주유 취급소 또는 일반 취급소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기 점검의 대상이다라는 거. 정기 점검의 대상이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특정이나 준특정 오개 탱크 저장소의 구조 안전 점검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특정은 뭐야? 이거 내가 예전에 했었지. 오개 탱크 저장소인데 액체 위험물이 100만 리터 이상 있는 거. 준특정은요 50만 리터 이상 있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안에 액체 위험물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뭐를 실시해 주래요? 구조 안전 점검이라는 걸 또 실시를 해 주래. 이 정기 점검 대상 중에. 그죠? 그래서 특정이나 준특정 오개 탱크 저장소는 설치 허가를 받으면 확인증, 이거 혹시 필증이라고 되어 있으면 다 확인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완공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2년. 그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이제 완공을 하고 나서 이제 12년마다 최근에
정밀 정기검사라는 걸 받는데, 정밀 정기검사. 정밀 정기검사라는 거 이제 뒤에 나와요 하셨죠? 그래서 정밀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냐면 11년. 요건 이제 구조 안전점검을 받는 시기가 되는 거죠. 요 두 개 정도 보십시오. 뭐 나머지도 더 들어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13년짜리를 한번 읽어보시고 요 두 개 정도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조 안전점검이라는 건 정기 점검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점검 대상 중에 액체 위험물이 5개 탱크 저장소에 이제 구조 안전점검 하는 대상이 50만 리터다. 50만 리터. 이런 것도 잘 보시면서 또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정기 검사도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정기 검사도 아직 나온 적 없지만. 그럼 정밀 정기 검사와 우리가 중간 정기 검사가 있다 그랬죠. 근데 정기 검사도 액체 위험물 50만 리터 이상일 때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구조 안전 점검이랑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돼. 이게 정기 검사는 그냥 내가 봤을 때 아까 구조 안전 점검은 정기 점검 대상 중에 구조 안전 점검을 추가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정기 점검과 별도로 정기 검사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액체에 5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아까 보니까 정기 점검이랑 정기 점검에 있는 구조 안전 점검이랑 요 기준은 똑같네요. 그럼 제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요거라 그랬죠. 요거. 그래서 정밀로 받는 게 있고 중간에 받는 게 있다. 그래서 정밀은 완공 12년. 그죠? 최근에 정밀 정기 검사 받은 날로부터 11년. 맞죠, 여러분들? 중간 정기 검사는 중간에 그냥 4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공 4년, 중간 정기 검사 4년.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소방청장이 거기 가보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검사 종료일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정기검사 확인증을 누구에게 발급하래요? 관계인에게 발급하래요. 그리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소방서장에게 제출을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내용도 같이 또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됐죠? 같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19조로 갑니다. 19조. 자체 소방대. 여러분들 이 자체 소방대는 우리가 이제 제조소 등에 결국은 두는 사람들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에 이제 관계인이 자체 소방대를 설치를 해줘라. 근데 이 내용이 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다 그랬죠. 대통령령에. 그래서 뭐가 나와 있냐면, 대통령령에 가보면, 제조소 등 설치 대상.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수량. 그리고 인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제조소 등에 설치를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위험물이 얼마나 있으면 설치를 하고, 그 안에 사람을 몇 명을 두고 소방차 몇 대 있고 이런 것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제조소 등의 종류를 꼭 암기를 해 두셔라.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 가보면 이제 설치 대상에 갔을 때 다 사료예요. 그죠? 자체 소방대 다 사료죠. 그죠? 사료인데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일 땐 3,000배. 암기. 그리고 사료 위험물인데 5개 탱크 저장소 나오면 50만 배. 여기는 저장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됐습니까?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요. 자, 근데 거기 사료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 갔을 때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여기다가 다만 요거 하나 적어주십시오.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 일반 취급소.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만 적어둘까요? 소는 제외. 아셨죠? 요게 행안부령에 가보면 뭐 다른 곳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동 저장 탱크도 있고요. 용기의 위험물을 옮겨 담는 것도 있고, 제가 밑에 넣어놨죠. 이거 결국 지금 제가 요거 하나 적어드린 거야, 지금. 요거 하나 적어드린 거고, 밑에 나오니까 이따가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체 소방대에 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가 보면 화학 소방차 인원, 그죠? 그리고 이 인원에 따라 우리가 자동차 대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위쪽에 제조소와 취급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외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3,000배에 12만 배. 맞나요? 그리고 12만에 24만.
24에 48만, 48만 이상일 때 하나, 둘, 셋, 넷, 50, 15, 20. 그리고 50만 배 이상일 때 5개 탱크 저장소 2대에 10명.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되고, 비고에 가보면 화학 소방 자동차에는 소화 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 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방열복이나 개인 장구 다 포함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소화 능력과 설비도 시험 문제가 나왔죠. 최근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그래서 뒤쪽에 가보면 나와요. 뭔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자, 자체 소방대 설치 제외하는 일반 취급소, 보법.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탱용. 이거 앞에 계속 나왔었죠, 우리. 탱크 용기.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제외였죠. 제외 기준에 가보면. 그리고 유압, 윤활유. 요거 단어 위주로 조금 보십시오. 그리고 광산. 됐죠? 이 정도 느낌으로 한번 보시고, 화학 소방차에 갖춰야 하는 소화 능력 및 기준.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요게 이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소화 능력 및 설비 기준에서 나와 있었죠. 그래서 포수용액일 때, 분말일 때, 할로젠일 때, 이산화탄소일 때, 그죠? 그리고 제독차일 때 이런 것들 읽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왔죠. 또 포는 방사 능력이 얼마고, 특히 이 숫자 있죠. 비치량이 얼마고, 능력이 얼마고, 비치량이 얼마고, 능력이 얼마고, 비치량이 얼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기 때문에 요게 숫자기 때문에 두 개를 조금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요 두 개는 좀 짝지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할로젠이랑 이산화탄소는. 왜냐면 두 가지가 성질이 비슷하게 가스잖아요. 분말은 고체고 얘는 물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얘네는 둘 다 방사 능력이 40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할로젠이 1000, 이산화탄소가 3000입니다.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시고. 그리고 포수용액은 2000. 이 분당이에요. 여기는 봐봐요, 여러분들. 다른 데는 다 초당인데 얘 혼자 분당이고, 다른 데는 다 킬로그램인데 얘 혼자 리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킬로그램인데 얘 혼자 리터죠. 다른 것들은 다 세크인데 얘 혼자 미니시죠. 그쵸? 뭐 이런 것도 조금 단위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하실 때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소화약제 비치량도 되게 많아요. 얘는 10만 리터요. 10만 리터. 엄청 많죠. 다른 애들은 많아봤자 1000 요 정도 되는데, 그죠? 그리고 분말이 한 35 정도 된대요. 방사 능력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1500이면 좀 외우기 쉬울 것 같은데 중간에 딱 껴가지고 1000, 1500, 3000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은데, 뭐 여기 절반에서 외우면 되는데 딱 절반은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1400이다.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거 좀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최근에 요게 한번 추가가 됐죠. 이 조항이. 제조소 등에서 흡연 금지. 누구든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대. 그리고 금연 표지 꼭 설치를 해주래요. 그죠? 요게 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으로 들어갔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뒤쪽에 OX 있습니다. OX를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기본 OX부터 한번 가볼게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하는 경우에 30일 이내 재선임한다. 오케이. 그죠? 두 번째, 위험물 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을 할 때는 업무 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거 맞는 얘기죠. 오. 요거 5로 바꿔주십시오. 이게 답이 좀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하나가. 자,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와 그 일반 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그죠? 를 동일인이 설치할 수 있다. 오케이. 그죠? 동일군에 있을 때. 자, 탱크 시험자의 변경 신고는 10일 이내로 한다. 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 10일 이내가 아니고 며칠이에요? 30일이죠, 30일. 30일. 여기 OX 답이 좀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이 박스가, 제가 다른 박스를 최신화를 안 시킨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박스 그냥 붙여놓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고쳐둡시다. 4번, X죠, X. 그리고 5번,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의, 거기 가보면 5개 저장소는 예방 규정을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200배는 5개 탱크일 때죠. 5개 저장소는 100배죠, 100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결국은. 5번도 X. 6번. 정기검사의 대상은 정기점검 대상 중 액체 위험물의 50만 리터. 오케이. 그죠? 7번. 옥내 탱크 저장소는 정기 점검 대상이다. 옥내 탱크 저장소는 아니죠. 그리고 사류 위험물의 3000배에서 12만 배일 땐 소방자동차 1대. 오케이. 맞습니까? 그럼 요거 다시 써드릴게요. 5, 그리고 여기가 5, X, 5, X, 5. 8번까지. 됐나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박스가 잘못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최신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해설은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설은 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박스만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답 박스만. 자, 마찬가지로 기출 OX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경력이 없으면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 취득자를 선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경력이 없는 사람은 선임할 수 없죠. 그죠? 두 번째,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야 된다. 자, 안전관리자 대리자 선임 신고는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선임 자체에 기준이 없어요. 소방공무원 5년이 있는 사람은 사류 위험물 취급할 수 있죠. 3년 이상일 때. 5번,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는 예방 규정을 정한다. 그래서 이것도 웨네탱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100배 이상의 위험물은 5개 탱크 저장소가 아니고 그냥 5개 저장소죠. X. 맞나요? 자체 소방대에 설치는 최대 수량의 지정 수량의 50만 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개 탱크 저장소일 땐 4류에 50만 배. 오케이. 자, 그리고 4류에 지금 지정 수량이 24에서 48만일 때는 세대와 15인. 오케이. 9번. 포수용액 방사차는 포수용액 방사 능력이 매분 지금 1000리터라고 했는데 이게 1000리터가 아니고 아까 얼마였어요? 포수용액은 2000이었죠. 그죠? 좀 많다 그랬죠. 여기가 2000. 분말은 10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00kg가 아니고 몇 킬로였어요? 1400kg. 이것만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방사차는 1000kg 이상의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00kg가 아니고 아까 몇 킬로였냐면 3000kg였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표로 나와 있던 거 OX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 라고 정리를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챕터 4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험물의 운반이죠. 그럼 위험물의 운반은 중요 기준과 세부 기준을 따르래요. 그쵸? 운반 방법이라던가 또는 용기, 적재 방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용기 기준이나 운반 기준이나 또는 적재, 쌓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요 기준과 세부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요 기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화재 예방과 응급조치에 의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위반을 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고 세부 기준은 이 중요 기준보다는 조금 기준 자체가 적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법에 가보면.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은 당연히 이 중요 기준, 당연한 거겠죠. 위험물 운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물을 운반했을 때 위험물을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은 운반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우린 운반자라고 얘기한대요. 운반자라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이 운반자는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위험물 자격증을 가지고 있든 또는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험물에 대한 교육은 받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운반 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1항의 규정에 따라 운반 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운반용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별표 19에 가보면 운반에 관한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운반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운반 기준은 뒤쪽에 여러분들 제가 별표에 넣어놨으니까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뒤쪽 별표에 가보면 이제 별표 18이라고 있어요. 그 별표 19 잠깐만요. 별표 19 그 별표 19는 뒤쪽에서 볼 테니까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21조. 이건 위험물의 뭐에 대한 거예요? 운반이 아니고 운송에 대한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 운송은 위험물 운송자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이제 위험물 운송자라고 하면은 운송 책임자와 운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운전자는 아까 이 운반자 얘기하는 거예요. 운반자. 근데 이 운반자와 옆에 타 있는 선탑자. 그죠? 그 사람, 책임자까지 합쳐서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운송자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 운송자 중에 운송 책임자 있죠? 운송 책임자는 자격증 1년, 교육수료 2년,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행안부령에 가보면 요게 나와 있죠. 요거. 그럼 운송 책임자가 꼭 타야 되는 감독 및 지원을 해줘야 되는 위험물의 종류에는 알킬 알루미늄과 뭐가 있대요? 알킬 리튬이 있답니다. 요거 꼭 보십시오.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요거 최근에 여러분들 또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죠? 이게 원래 막 장거리 기준도 있고 막 그래요. 장거리 기준도 있고 별표 21에 가보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문제로 한 번씩 풀어드립니다. 아셨죠? 문제로 한번 체크할 때 같이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OX 가보면 1번 시도지사는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운반용기 검사할 수 있죠. 운송 책임자 감독 및 지원을 받아야 되는 위험물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이다. 이 사료 위험물 운반용기는 이거 제가 뒤에서 어차피 설명을 드리겠지만 별표할 때 이게 엄금이었죠. 이게 제가 이거 엄금 중심으로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저희 기출 O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기 엄금을 용기에 표시한다. 오케이. 2번 이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이었죠. 이거 뒤에 나와요, 여러분들.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보시면 되고, 이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은 다 드렸던 내용이야, 정규반 때. 요거 X, 요거 OX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답이 3번 오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맞죠? 그죠? 그래서 오류 같은 경우는 화기엄금과 충격주의가 들어가 있죠. 맞죠? 그래서 이거 이상한 해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잘못됐고, 액체 위험물은 여기 지금 가보면 운반용기 내용적이 98%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건 용적을 유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리고 5번 가보면 자연 발화성 물질 중, 그죠? 알킬 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10% 이상의 공간 용적, 요게 90%의 5%였죠. 그쵸? 여기가 90%의 5%. 좀 어렵게 나온 문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그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에 가보면 인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는 물기 주의가 아니고 물기 엄금이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네, 이렇게 챕터 4까지. 여러분들 원래 여기 내용이 별표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19, 요거는 제가 뒤쪽에서 어차피 여기 뒤에 넣어놨으니까 뒤쪽에 가보면 뭐 운반용기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뒤쪽에서 한 번 더 보시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몰아놨으니까 그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챕터 5로 가겠습니다. 뭐가 나와요? 감독 및 조치명령 나오죠. 보이십니까? 그럼 여기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22조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출입검사라는 게 나오죠. 출입검사. 청장,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개인의 주거는
맘대로 못 들어간다 그랬죠.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다. 또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고, 출입검사는 근무 시간 내 또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시간 내에 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출입검사를 해서 내가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누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그 22조 본문 조항 한번 읽어보세요. 좀 길게 들어가 있긴 한데 읽어보시고 제가 그냥 짧게만 넣어놨습니다. 자, 22조의 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자, 요거 누가 할 수 있다고? 청본서.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청본서가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과 피해 등을 조사해야 한다. 누가 한다고요? 청본서. 청본서. 누가 할 수 있는지 위주로 보시라 그랬죠. 그리고 청본서는 사고조사위원회라는 걸 둘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내용 한번 보셔라. 그래서 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년 임기에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아직 한 번도 사고조사위원회는 나온 적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그리고 5년 들어가 있어. 5년. 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5년 이상이라고 들어가 있다. 그리고 탱크 시험자에 대한 명령 시본서가 한대요. 그죠? 읽어보시고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 명령 시본서. 긴급사용 정지 명령 시본서. 이거 본문 한 번씩 꼭 읽어보십시오. 저장 취급 기준 준수 명령 요것도 시본서였죠. 시본서. 시본서. 본문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응급조치 통보 및 조치 명령.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유출, 그 밖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확산 방지를 해야 되고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강구. 그죠? 그래서 1항의 사태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 본서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응급조치 강구명령이라는 걸 또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예전에 이거 한번 나왔죠. 그죠? 청본서 해가지고 요게 청본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한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 문제 하나 정도 넣어놨어요. 여기서는 내가 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 그죠? 이런 명령들 있죠. 명령들. 이 명령들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명령에 대한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요 명령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또 이 명령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조금 해두시면 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교육에 대한 게 나올 거예요. 보측에 갔을 때. 그럼 이거 누가 실시한다고요? 청장이요. 대상 3명 꼭 알고 계십시오. 아셨죠? 자, 근데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수행자까지 해서 들어가 있죠. 시본서는 교육 안 받으면 사람 일 못하게 한대요. 일을 못하게 하겠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안전교육 받는 사람들 대상 알고 계시고요. 자, 청문, 시본서가 하는데 취소만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 허가 취소, 제조소 등 탱크 시험자 등록 취소. 그죠? 이런 거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자, 위탁 내용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청장이 안전원이나 기술원에 위탁하는 내용, 시도지사가 기술원에 위탁하는 내용, 본서가 기술원에 위탁하는 내용,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OX로 정리하기 가보면 청시본서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이제 자료 제출 명령할 수 있죠.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 명령은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 명령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청문은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한다. 오케이. 됐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십시오. 왜냐면 이 뒤쪽은 시험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아직. 그죠? 보칙 쪽은, 아직은, 위험물법은 이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부터 해서 이제 별표가 쭉 나오는데 이 별표가 양이 좀 많죠. 그리고 여기가 또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다. 또 이거를 다 처음부터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암기 꼭 해야 되는 것만 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걸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4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 별표 4가 뭐예요? 제조소. 그래서 이 제조소가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고 일단 그리고 공통기준이다. 그죠? 그래서 공통기준이라는 건 내가 제조소든 또는 저장소든 취급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기준이 여기 안에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제조소부터 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